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농촌 지도의 목적, 자, 이런 어떤 측면으로 의미,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자,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2편 농촌 지도의 발달이라고 해서, 농촌 지도가 어떤 형태에서부터 출발해서 발달해 왔었던 것인지, 우리나라 각국의 세계, 자, 이런 어떤 지도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다라는 그 역사적 측면을 좀 공부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또 우리나라의 농촌 지도의 발달사, 자,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는 시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농촌 지도의 기원, 자, 교재 48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농촌 지도의 기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농촌, 자, 지도의, 기원, 자, 이렇게 이제 교재가 나오고 있는데, 농촌 지도라고 해서 이제 뚜렷하게 어떤 기원을 잡기는 좀 쉽지 않지만요. 자, 우리 역사가, 세계사적인 역사를, 자,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사분법으로 나누고 있죠. 자, 고대, 중세, 근대, 자, 현대. 자, 근대라고 하게 되면, 요 근대는, 신의 어떤 사회죠. 자,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자, 여기 이제 농노가 존재합니다. 농노. 자, 기사나, 성직자, 왕, 황제라고 할까요? 자, 이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왕이 통치하는 근거는 신이, 그죠? 자, 권력을 주었기, 수권했기 때문이다. 자, 신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죠. 그런데, 자, 이제 이 농노 쪽에서 시민으로 이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죠. 많은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신은 죽었다, 이렇게까지도 주장한 학자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인간의 정신, 현실적 문제, 신의 어떤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 해결. 자, 이런 어떤 움직임을 갖다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 기원은 16, 17세기의 르네상스. 자, 르네상스가 태동하면서, 이 신분 구조를, 뒤엎기로 하는 거죠. 뒤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신분이 아니라 계약제 사회로 가는 겁니다. 계약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신이 부여한 신분이 아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가 태동하면서 르네상스에서 자, 이 인간 중심으로 이제 신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본연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현실적인 교육의 문제와 인간의 욕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 이것을 농업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 문제를 자각하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자, 이게 이제 르네상스죠. 자, 이것을 농촌 지도의 출발이다. 이렇게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통 유럽이 나오는데, 최근에 세계의 어떤 헤게모니가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자, 1744년,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자, 교재에 나오고 있으니까, 프랭클린의 지도하에, 미국 프랭클린 지도하에, 미국 철학 클럽이 이제, 자, 이렇게, 클럽. 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이제 모이게 되고요. 이런 철학 클럽이 결성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농업 관련 논문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죠. 농업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농촌 지도의 기원이다. 자, 그 논문이 나왔다는 자체가 하나의 농촌 지도의 의미로 보는 거다. 자, 이런 어떤 시각이죠. 자, 그래서 1785년, 자, 필라델피아 협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필라델피아 협회에서 점점 시군 단위의 지역 조직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군 단위의 조직으로까지 확대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현실적인 움직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정한 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품평회를 주관했는데,
자, 품평회. 요 품평회를 주관했는데, 요 품평회에서, 자, 대학 교수들이 와서 일정한 이 역할 또는 교육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농촌 지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818년 브라이턴에서 매사추세츠 협회에서 로웰의 품평회, 로웰이라는 학자의 품평회에서 자, 좀 유명한 품평회, 자,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농촌 지도라고 하는 것이 대학 위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학에 그런 과가 형성되고 그런 과가 이제 또 주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주립대학에서 필요성을 한계시킨 거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미국의 주립대학에서 농촌 지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미국의 농촌 지도는 주립대학 위주로 자, 형성돼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맨 밑에 보니까 뉴욕주 농업협회가 미국 최초로 농업교사들을 채용하여 순회 지도하였다. 자, 이런 어떤 표현법은 하나 익혀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아니고, 자, 우리 교재가 유럽 쪽으로 가고 있죠. 자,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유럽,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고대죠, 고대. 중세죠, 중세. 중세 사회가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근대 사회가 와는 과정에 르네상스가 이렇게 개입되는 거죠. 자, 제가 판서를 잘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자, 이런 유럽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중세 이런 쪽에서는 형식 위주의 강조, 그죠? 형식을 굉장히 틀을 강조하고요. 신분을 강조하고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문제를 도입하면서 자, 그것을 해결하자. 신이 부여한 신분에 의한 지배가 아닌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깨버리자. 하나의 혁명적 사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르네상스로부터 이제 인간의 지식을 주입하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래도 경험 위주, 그죠? 실생활 위주, 이러한 비주지적 교육이 중요시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지식을 주입하는 주지 교육에서, 자, 이렇게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비주지 교육으로, 자,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옳은 방향이죠. 자,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농촌지도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유럽에서 농촌지도가 실시된 게 19세기 중반이다.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교재가 다시 이제, 미국의 농촌지도로 다시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촌지도인데요. 하버드, 이렇게 에일 대학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되고요. 자, 1862년이 나옵니다. 자, 미국에서 1862년, 자, 요 연도, 자, 모릴법이라는 법이 나옵니다. 모릴법, 그죠? 자, 이 모릴법이 뭐냐 그랬더니, 요것은 주립대학의 설립에 대한 재정 발표에 대한, 자, 다시 말하면요. 이런 모릴법이, 주립대학의 설립, 그죠? 주립대학, 설립, 근거가 된 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설립 근거의 법이다. 아무래도 미국은, 자, 이렇게 주립대학 위주의, 농촌 지도가, 자, 위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법도, 혹시 출제될 수 있다. 요거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요거 하나는,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내용이 공업과 농업을 가르치는 대학을 각 주에 하나씩, 그죠? 요 주립대학이 농업하고요. 자, 공업하고요. 요것을 가르치는 대학, 교육하는 대학. 자, 주에 하나씩 설립하자. 이게 이제 모릴법이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주립대학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립대학 위주로 이제 교육이 흘러가게 되는데, 1887년
해치법이 나오죠. 1887년 해치법이 나오게 되고, 자, 이 해치법에서 자, 주립대학의 농업시험장을 두게 됩니다. 자, 농업 시험장 자, 설치의 근거를 두었다. 농업시행장의 설치, 자, 해치법에 의하여 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흐름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 몰일법 같은 거, 이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대학 확장교육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대학 확장교육, 자, 확장. 이 확장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이 말이죠. 그죠? 이 확장이라는 말은요, 확장. 자, 일반 시민들, 그죠? 일반 시민에게 이러한 농업이나 인문학적 이러한 교육을 갖다가 활달하게 전개하자. 자, 이게 이제 확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확장이라는 단어는 영국에서 사용한 단어고요. 캠브리지대, 유명한 캠브리지대에서 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캠브리지대에서 사용한 이 단어가 미국에도 이제 전파가 되는 거겠지만요. 자, 이 대학 확장 교육은 일반 시민에게 교육혁명, 그죠? 일반 시민에게 교육을 자, 전파시키자. 이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넬 대학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코넬 대학이죠. 자, 코넬 대학에서, 자, 이렇게 또 미국에서는 또 출발하게 됩니다. 대학 확장 교육이요. 그 결과 1890년 대학 확장 교육협회. 자, 1890년 대학 확장, 자, 교육 협회. 이게 만들어지게 되네요. 자,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 보니까 일단 뭐 우리 교재가 자, 50페이지 보니까 농촌 지도의 제도적 발달이다라고 해서 스미스 레버법. 자, 이런 스미스 레버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레버법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스미스 레버법은요, 농촌 지도 사업을요, 그죠? 농촌 지도 사업을, 자, 법적으로 보장한 법이에요. 법적으로 보장한 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좀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영미법, 불문법 국가다, 성문법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영미도 불문법 국가긴 한데요. 예, 불문법은 뭔가 이렇게 문서 안 한다는 얘기지, 그죠? 자, 성문법의 장점을 좀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농촌 지도 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한 법은 그러면 스미스 레버법. 자, 이것을 고를 줄 아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스미스 레버법은 농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참여 또는 성인교육을 위한 공립학교. 자, 이런 거로 봅니다.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 발전을 자, 이한 자, 그러한 대학의 참여, 대학의 참여를 주장했죠.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 내용을 우리가 스미스 레버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일단 뭐 농촌지도상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이런 표현법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내용이 쭈루룩 나오는데요. 뭐 이 가장 장점 같은 거 또는 단점, 장점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의 법 내용은 이런 사항들을 주장한 다음 아래 법령은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 농촌 지도 사업의 협동적 성격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 사업, 농촌 지도 사업은 주립대학의, 그죠? 자, 연방 농무성의 지원 아래 주립대학이 자, 실시한다.
주립대학 기주로 이제 끌어가라. 자, 이런 얘기죠. 자, 지도사업은 연방농무성 장관과 주립대학이 상호 동의한 계획에 의하여 이행된다. 자, 동의계획이죠. 동의계획. 동의계획은, 여기에 의하여 이제, 교육이 시행되게 되는데, 연방농무성 장관과 주립대학이 상호 동의한 계획서에 입각해서 자, 이행해 될 것이다. 농촌 지도 사업의 범위죠. 스미스 레버법에 따른 농촌 지도 사업의 범위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 농민이죠. 그죠? 전 농민.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종족, 직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도 내용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제한을 둘 수 없어요. 자, 지도 내용의 범위는요,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자, 이런 표현법. 자, 그래서, 농촌 지도 사업의 교육적 성격인데요. 자, 주립대학이 가진 교수, 연구, 지도. 자, 세 가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 사업은 교수, 연구, 지도. 자, 그래서 이제 지도 사업이 가르침을 주는, 주로 이러한 활동으로 구성된 것이, 자, 그런 게 교육적 성격이다. 자, 이런 얘기고요. 우리 교재 지도 사업의 애사는 자, 농촌 및 농업 인구에 비례하여, 그죠? 농업 인구에 비례하여. 자, 애사는 할당하겠다. 자, 그런 얘기죠. 자, 6번 봅니다. 자, 이상의 스미스 레버법은, 자, 레버법. 미국의 농촌 지도 사업을, 그죠? 자, 법적으로 보장하여 왔다. 자, 법적으로 보장. 그렇죠. 자, 미국의 농업 발전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농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국에서 하게 되면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당연히. 자, 그래서 농촌 지도 사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공헌이 컸다. 자, 이런 얘기가 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을 봅니다. 50페이지 맨 마지막 보니까 미국의 청소년 지도 사업은 1900년경에 베일리, 네프, 그레이엄 등의 시작을 보게 되었는데 1914년 스미스 레버법의 통과 더불어 벤슨에 의하여, 자, 벤슨이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그죠? 이러한 벤슨에 의하여 사회치 운동, 자, 여기 이제 꽃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사회치 운동은 지, 덕, 노, 체의 운동이다. 이렇게 청소년 교육 운동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교육 운동으로서 자, 지, 명석한 머리죠. 명석한 머리. 자, 덕. 자, 이것은 충성스러운 마음, 그죠? 충성스러운 마음. 노는 이제 노력이죠. 부지런한 손, 그죠? 이건 이제 부지런한 손. 자, 우리나라 도입됐거든요, 그죠? 튼튼한 신체, 건강한 몸. 자, 이러한 지덕노체. 자, 그럼으로써 농업 환경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자라는 운동을 우리가 자, 사회치 운동 벤슨에서 출발했구나. 자, 요거 정도는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거 정도는 우리가 출제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니까 이제 자, 제3세계 농촌 지도의 발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계, 제3세계. 자, 농촌 지도의 발전.
뭐 이런 어떤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제3세계의 어떤 농촌 지도는 아무래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가장 선진화된 사회에서 시행되는 그러한 제도가 각종의 3세계로 전파되는 것이 뭐 너무나 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3세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촌 사업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을 기점으로 전후를 기점으로 농촌 지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선진국 여론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완슨과 라시, 뭐 스완슨과 라시라는 학자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죠. 연구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자,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산물이다. 제3세계 농촌지도는 세계 2차 대전의 산물이다. 사실 뭐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뭐 이런 나라죠. 이런 나라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요. 뭐 거기에서 이제 미국은 승전국이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세계 가장 선진화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2차 세계 대전 전, 그죠? 여기에 어떤 농촌 지도라는 것은 좀 빈약하죠. 아무래도 여기서의 농촌 지도는 농업 생산의 산출물을 어떻게 증식시킬까?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요. 거기에 모든 어떤 집약적인 어떤 측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대전의 이러한 어떤 영향으로서 세계대전 이전에는 농업 산출물의 증가, 요것만 이제 어떻게 하면 증식시키고, 자, 그걸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 여러 선진국들이 또 수탈하는 계기도 사실은 되었죠. 자,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 교재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에서 자, 농촌 지도 사업이 하나의 수탈적 측면으로 흘렀다. 넬이라는 학자가 뭐 농민의 자발적 접근법과 계약, 농업법 이렇게도 나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전 이전에는 식민지 국가의 자치이익을 위한, 그죠? 자, 이 전에는 식민 국가의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식민 국가가 있었죠. 식민 국가의 자체 이익을 위하여, 그죠? 이걸 위하여 농촌 지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입니다. 세계대전 이후, 제3세 대부분 국가들이, 자,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고, 자, 식량, 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지도 사업을 새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주된 영향을 미친 것이 미국의 농촌 지도 사업이다. 자, 후입니다. 후에, 자, 여기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 농촌 지도의 이러한 교육이다. 여기 이제 주로 제3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도 나오지만요. 그래도 사실 뭐 선진화된 어떤 농촌 지도를 그대로 교육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여러 자본이나 또 인적 구성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별반 아직까지도 제3세계에서의 농촌 지도의 자, 이러한 결과들은 그렇게 또 아주 좀 미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 구성원이 자질이 좋으면 어떤 제도를 받아들여도 더 좋게 승화되는 측면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촌지도의 발달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 농촌지도, 그죠? 뭐 이제 좀 출제될 만 하겠죠. 자, 우리나라의 농촌 지도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고대, 자, 농촌 지도. 뭐, 고대라면 우리나라가 사실 뭐, 별다른 농촌 지도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는데요. 뭐, 그래도 자생적 민간 조직체가 있습니다. 자, 자생, 민간 조직체. 우리나라에 유명한 두레가 있죠. 두레가 있습니다. 두레. 그죠? 자, 이러한 두레는 자생 민간 조직체로서 자, 토지를 공유하고요. 공동 경작하고요. 공유, 공동 경작.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농촌지도의 좀 시발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두레에서 이제 농악놀이 뭐 이런 것도 시작이 되었고, 상부상조, 기술의 상호 교환. 자, 이런 상호 교환 이런 게 하나의 지도죠. 그것도 분명히 지도입니다. 자, 삼국 통일 이전에 있었던 개. 우리나라도 이제 개 모임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원시적이나 촌락의 공익사업 발전, 서로 돕고 상부상조, 산업발전, 자, 자발적 민간단체, 뭐 이런 것도 자발적이죠. 자, 자발적 민간단체,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교재가 농업 서적이 나오는데요. 자, 요걸 이제 우리나라 역사, 농촌지도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 11년 최초의 농서, 자, 정초와 고뇨문, 그죠? 농사 직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농사 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종 11년에 최초의 농서로서 정초와 변효문의 농사 직설. 농사 직설도 이제 왕명에 의해서 정초, 변효문. 왕명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이고, 이 정초 변효문의 농사직설은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는, 그죠?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는 농사 재배법이 무엇인가, 곡식 재배가 무엇인가를 연구한 아주 개인이 집필한 최초의 농서로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농사직설은 꼭 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농사직설. 이건 개인이 최초로 작성한, 물론 왕명으로 이제 출발했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11년, 그죠? 자, 세종 11년.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세조. 이제, 뭐, 강의안의 양화소록. 자, 세조 강의안의 양화소록, 양화소록이 나오는데요. 요 강의안의 양화소록은 원해서적이에요. 뭐 강의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꽃을 좋아한 거죠. 원해를 좋아한 겁니다. 뭐 아무래도 꽃을 가꾸고, 뭐 어떻게 가꾸고, 그 원해에 대한 전문화된 서적이에요. 원해 서적이긴 하지만요, 그죠? 원해 서적이긴 하지만, 뭐 그것도 하나의 원해 그 자체도 농촌 지도적 측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중종 김왕국의 농사원해, 잠사원해, 그죠? 자, 김왕국의 농사원해. 자, 김왕국 나오고요. 농사원해, 잠사원해. 자, 이런 거 하나 좀 눈여겨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신속의 농가집성이에요. 그죠? 자, 요 신속의 농가집성. 신속의 농가집성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신속의 농가집성은 아무래도, 농사직설이요. 그죠? 이 농사직설이 200년이 흐르면서, 여기
신석의 농가집성 발표연대가 1655년이잖아요. 변여문의 농사직서는 1429년이죠. 자, 그러니까 200년이 흘렀죠. 200년이. 200년이 흐르면서 경과되면서 이 농사직설이 자, 그 200년의 어떤 재배, 농사 재배법, 풍토 변화 이런 걸 반영하지를 못하고 있더라. 자, 거기에서 자, 그것을 반영해서 지은 책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정조 때 실학운동, 우리 국사 공부하시다 보면 실학운동이 그때 이제 한참 들불처럼 실학운동이라는 게 너무 형식적 교육, 뭐 성학론 이런 것에 좀 반발심을 갖고 사람이 실제적으로 먹고 살고 의식주가 뭔가 선행되고 이러한 교육이어야 되는 거 아닌 거냐. 너무 정신세계에서만 놀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어떤 반성에 대한 실학운동에 자, 그래서 박제가의 북학이가 나오는데요. 그죠? 박제가의 북학이 자, 박제가가 청나라의 어떤 북경을 방문해서 그때 돌아가는 서양 물물에 접하고서 자, 서양의 또는 선진 물물의 문명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한 책이에요. 자, 박제가의 북학이. 교재는 이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 직설 아셔야 되고, 신석의 농가 집성 아셔야 되고, 박제가의 북학이 실학사고,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국가 시책이 한 농촌 지도인데, 태조 4년 왕실에, 자, 서적전과 동적전을 설치하여, 자, 국립곤농, 자, 모범장격으로 왕의 건농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거예요. 왕도, 지금의 청와대입니까? 자주간, 왕이 왕궁에 일정한 모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시범적으로 이제 벼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으로써, 건농, 그죠? 농민들에게 농업을 장려하고, 그런 측면에서 솔선수범의 자, 이러한 그러면서 이제 또 신도입 작물의 재배도 해보고 자, 그게 우리가 농촌 지도로 이제 출발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발적 농촌 지도가 나오는데 두레개 향약 이런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발적 민간 조직이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요, 농촌지도의 기원에서 출발했네요. 자, 르네상스, 인간 중심으로 전환하자, 신중심이 아니다, 신분이 아니다, 계약이다. 자, 여기 이제 르네상스가 인간의 정신을 깨우고, 농노가 시민이 되고, 현실 문제를 자각하게 되고요. 미국의 1744년 프랭클린의 철학글럼 농업 논문을 많이 다수 양산했는데, 품평회를 주관하면서 로웰의 품평회가 유명했고요. 자, 유럽은 이제 주지에서 비주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19세기 중반에 농업 지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요. 미국을 보니까 1862년 모릴법이 있다. 주립대학 설립 근거에 관한 법이다. 그렇죠? 자, 1887년 해치법은 자, 이 경우에 농업 시행장을 설립한 근거법이다. 물론 주립대학이죠. 그죠? 자, 대학 확장교육. 확장이라는 말이 일반 시민에게 대학 교육을 전파하자. 뭐 이런 캠브리지에서 영국에 시작한 단어다. 자, 그렇게 보시고 미국의 1890년 대학 확장 교육협회가 자, 만들어졌다. 자, 스미스 레버법. 농촌 지도 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한 법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농촌 발전을 위하여 대학이 참여를 하자라는 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스미스 레버법을 보니까 농촌 지도의 범위는 전 농민이고요. 지도내용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죠? 자, 농촌이나 농업의 지원 예산은 비례하여
자, 뭐 벤슨의 4.27 운동은 지동 노체인데 지, 명석한 머리, 덕, 충성스러운 마음, 노, 자, 부지런한 손체, 건강한 몸을 말하게 됩니다. 자, 사실 뭐 제3세계 농촌 지도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 좀 빈약하죠. 일단은 뭐 제3계 제2차 대전을 기준점으로 전과 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전에는 별반 발전이 없었고, 식민국가의 자치 이익을 위하여 식민지를 발전시키려고 했었다. 수탈의 측면이죠. 자, 2차 대전 후에 이제 각 나라가 어떤 독립도 하면서 자, 제3세계 미국 농촌 지도 교육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농촌 지도 보니까 뭐 자생적 두례, 그죠? 자, 계모임, 자발적 민가단체, 농사 직설, 농사 직설, 변호문의 농사 직설, 강해안의 양하록, 그죠? 자, 뭐 김한국의 농사은혜, 잠사은혜, 신속의 농가집성, 자, 농가직설이 200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잘 아직까지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실학사상을 주장한, 자, 박제가의 북학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